그 하면서 쭉 제가 살아오는 거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기후 변화와 에너지 문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고 할 것인가 좀 전반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제 소개를 하면서 하겠습니다. 여기가 경남에 있는 데인데 여기 어딘지 아시겠어요? 혹시? 여기 보니까 내 고향 같아. 또는 기억 경남에 있어요. 섬이 어디요? 진해 마산 진해에서 진해하고 비슷한 진해는 아닙니다. 아이고 예? 거제 있어요. 거제는 여기. 이게 거제니까. 통영 제가 고향이 통영이에요. 왜 이렇게 제가 강의를 하면서 했냐면 토영, 진짜 토영. 토영하는 원래 어디 고향이 계십니까? 통영이다. 예, 남해 토영 뭐 다 같이 갑니다. 통영 안 합니다. 토영. 근데 여기에 저는 이제 태어난 게 오늘 우리 노부교 부장님 이 주로 보니까 이야기 하시는데 보니까 여기 통계중학교 나오셨다 하더라고요. 제가 여기가 해피라고 그래요. 여기에 태어났는데 저는 이제 이 살아오면서 이 바다를 기억합니다. 이 바다가 그냥 남해가 아니고 견내량이라고 임진왜란 때 일본 외적 배선을 한 60척 정도 이수인 장군이 격파한 애국의 바다입니다. 그 바다의 마음이고요. 그러다가 제가 한 4살 됐을까? 그런데 경북 청도입니다. 이제 아버지가 직장 따라가니까 그때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린 거는 오늘 기후변화와 에너지에 여러분 집이 뭡니까 이게? 초가집이잖아요. 예. 이런 멋진 집에 한번 살아보신 분 손 들어보십시오. 다 살아봤어요. 다 살아본 거 아니에요? 못 살아본 분? 선생님 어디 계셨어요? 부산. 그러니까 네, 이해됩니다. 그죠? 오늘 살아본 분이 많아서 아주 힘이 됩니다. 이때는 에너지라는 게 있잖아요. 전기가 없었는데 뭐. 예, 뭐 전기는 있었지만 전기 없는 집도 많았고요. 그런데 이 집에는 그냥 사람이 안 살고 한 5년 정도만 그냥 가면 비바람이 절로 깨끗하게 뭐 다 정리를 해줘요. 그렇죠? 자, 그러다가 제가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이래저래 한 10년을 여기를 친거 아시죠? 네, 제가 경북에. 바닷가에서 조그만 집을 짓고 이런 노래입니다. 요 바다가 영일만 앞에 바다예요. 제가 여기 있는 초등학교, 여기 있는 장태에 있는 중학교를 다녔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이때의 어떤 자연에 대한 감수성, 자연이 아까는 애국의 바다라면 저는 이 바다는 놀이터의 바다였어요. 저희들 여기서 한 오리되니까 쫄쫄쫄 강 따라가가지고 헤엄치고 이렇게 전부 숲이 다 노는 데니까 이렇게 어릴 때 참 신나게 놀았던 게 살아가는 힘이 되더라. 에너지가 다른 게 밥 먹고 하는 게 에너지죠. 예전에 인력을 썼잖아요. 노예도 쓰고 그러다가 말도 쓰고 이제 마력을 쓰다가 지금은 차로 쓰고 뭐 이런 식으로 가는데 그러고 이제 경북을 거쳐서 고등학교 때 1학년 때 여기 왔어요. 여기는 어디겠습니까? 부산이에요. 네? 예, 영도입니다. 영도. 여기가 영도에 있는 고등학교를 갔는데 여기가 어딘가? 송도입니다. 70년대 중후반인데요. 이때는 혈증선. 여기 혈증소쯤 되고 여기가 지금 케이블카 다니는 송도인데 뭐 아파트건커녕 그냥 삼복도로 하나밖에 없던 시절. 불과 한 40년, 50년 전에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79년도에 공대를 갔다가 또 뭐 80년에 다시 상대를 가고 왔다 갔다 했는데요. 여기가 80년인 것 같습니다. 친구들하고 삼당진의 유천이라고 들어보셨어요? 거기에 이제 감이 좋으니까 이 목고지 뭐 요새 MT 옛날 말로 그래 갔어요. 근데 이 친구들이 갈 때 뭐 타고 갈게요? 기차 중에 무슨 기차? 뭐고? 비둘기. 맞아요. 정답입니다. 고래사냥 할 때 자 떠나자 하는 거기를 타고 가고 이 친구들이 대학 다니는 친구가 자기 아버지 엄마는 물론이고 삼촌 숙모까지 다 수배해도 자가용이 한 대도 없던 시절이에요. 제가 이제 강의를 많이 했는데 한 100명 정도 있으면 80년도에 자기 집에 자가용, 흔히 포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있었는 사람은 사업하는 분밖에 없어요. 그런 시절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는 그냥 대중교통을 통해서 그 손에 들고 이래 가는 시대가 불과 1980년 지금부터 한 4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88년도
예, 제가 공군 장교를 했는데 그때 이제 결혼을 했어요. 그때 이제 90년 정도 돼서 애들이 이렇게 있고요. 지금 애들이 서른이 다 하늘 넘어갔습니다. 소리. 저는 1999년도 이때는 저희 집이 결혼할 때는 그 냉장고 있잖아요. 냉장고가 한 제 키 정도 큰 이해듯이 한 240에서 280리터. 근데 요즘에 냉장고가 한 680, 700. 뭐 옛날에 식당 하던 집에 하는 게 집에 있고 김치 냉장고도 있고 저희 집도 있고 뭐 등등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때 당시에 저는 대연동의 2층 설라부 집에 제가 아들이 하나 있어 아버지 어머니 모시고 제 처가 고등학교 교사하고 애 둘이 하고 2층 집에 밑에는 세주고 위층에 같이 살기도 하고 이렇게 살아왔는데 요즘에 애들은 이제 우리 애들도 결혼하고 뭐 이런 식이 되는 과정에서 이런 거는 집이 아니에요. 예전에는 다 없으면 그래 갔는데 요새는 전부 아파트가 아니면 집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이런 시대에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때 1999년도가 이제 우리 아이들이 한 초등학교 저학년이었습니다. 그때 저희 집은 회의를 해가지고 우리 집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면 좋을 건가, 즉 지구를 생각해서 흔히 말해서 지구 의제 20일 오늘 환경법회를 이렇게 제가 참 귀한 모임에 초대를 받았습니다만 그때는 할아버지 할머니 아이들까지 회의를 해서 우리 집 환경 현장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정집에서 의제 20일을 만든 게 처음이었어요. 그걸 책으로 또 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 집의 현장이 헌법 전문이에요. 지구적 삶의 중심이고 가족, 이웃 사랑하고 주어진 삶을 기쁘게 공수에 맞게 살자. 서로 존경하고 이해하자. 이러면서 쭉 주어진 인생 감사하게 받아들이고 분수 있게 용도에 충실하게 편리함은 대가를 지불하도록 되어 있다. 단순 소박함이 지구를 살리는 더불어 사는 가장 지혜로운 선택을 믿는다. 이래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그때 당시 아이들의 어떤 같은 모습인데 가족이 공통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 다음에 이제 또 개인으로 할아버지, 할머니부터 뭐 할아버지는 약주를 자제한다, 할머니는 빨래를 모아 씻는다, 뭐 이런 것 등등이 있어요. 네, 그렇게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런 게 이제 저도 그러고 저는 당시에 기자를 했어요. 제가 환경 기자를 주로 많이 환경 전문 기자를 했는데 그때 영향을 받은 책이 Small is Beautiful. 작은 것이 아름답다 하는 책인데 이거는 1973년도에 나왔어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책인데 이 책은 독일 사람인 슈마흐가 나중에 뭐 여러 가지 개인사가 있습니다만 버마 있잖아요. 지금 버마에 1950년대에 가서 경제 원조를 해주러 갔는데 우리나라 같은데 이제 왔는데 버마 사람들이 가난하게 보이는데 너무나 행복하고 밝게 사는 거예요. 그 기본이 뭐냐니까 불교의 기본적인 바탕을 두고 이 나라 경제가 돌아가더라. 이해되시죠? 그냥 자본주의가 아니라 불교의 바탕을 두고 서로 공생하는 어떤 그런 거더라 해서 자기가 다른 사람과 달리 이 나라에는 우리가 미국이라든가 이런 식의 발전이라는 개념을 이용하면 안 된다까지 이야기를 한 분이면서 우리 인간들이 작은 것이 아름답게 살아야 된다. 그래서 석유가 앞으로 고갈될 거고 원전이 1%도 안 되는 원전이 앞으로 심각한 지구적인 문제가 될 거고 기술도 하이테크도 중요하지만 자전거 같은 이런 기술을 많은 사람들이 대중들이 활용해야 되고 성장하지 마라. 흑우다. 대신에 정말 농업, 도시에서도 농업을 해야 된다. 농자 천하지 대본은 이 책에 나옵니다. 그리고 기업이 사회적인 책임을 져야 된다. 물건 만드는 것부터. 이분은 종업원 지주제 하는 거를 다 해가지고 1차적으로 종업원을 만족시켜주고 그 다음에 남으면 그 지역에 좋은 사람들을 위해 쓰게끔 하는 거를 1960년대에 이런 걸 만들었고요. 그 다음 끝에 가서 단순 소박함. 결국 자기가 이 책에서 핵심은 어떤 적어도 종교적인 그런 심플리스트라죠. 이걸 바탕으로 살지 않으면 지구가 10개 있어도 안 되는 그런 삶이다 하는 것을 많이 이야기해서 세계적으로 굉장히 공감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카터 대통령이 이분 이야기를 듣고 직접 만났어요. 대통령이 이 에너지 전환도 하려고 했는데 그 뒤에 이제 이 시대가 뭐 레이건이나 이렇게 오면서 완전히 흐름이 신자유주의적인 흐름으로 바뀌어서 많이 아쉽지만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작은 것이 아름답다의 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1990년도에 기자를 여러분이 아마 부산에 국제신문 아시죠? 거기에 기자로 들어가서 주로 이제 환경 관련 세계 생태도시, 창조도시 이런데 많은 기획을 하고 기사를 썼고 책도 조금 내고 했습니다. 제 책은 중학교 교과서에 사회교과에 독일 사례가 좀 소개도 되어 있고요. 저는 이제 일본어를 독학을 했는데 일본에 한 20몇 년 전에 조금 살았어요. 1, 2년. 그때 그 전에부터 공부를 했는데 제가 이제 이 생태도감 같은 그런 일본어로 된 거를 출판사에서 요청을 해서 제가 책을 번역을 많이 해서 혹시 여러분이 사계절이라는 출판사 나름대로 유명한데 집에 어린 아이들 책 같은 거 보면 제 이름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2008년에는 제가 이제 신문사를 그만두고 서울에 있는 희망제약소라고 민간 연구소에 제가 부소장으로 가서 있으면서 일본을 가서 다시 또 보고 여러 가지 책들을 좀 펴냈습니다. 일본이 당시에 기후변화에 어떻게 대응하는가 북부다 수상일 때 여기도 보니까 원전을 중심으로 뭔가를 저탄소로 가자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명박 정부가 이걸 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2008년도에. 그래서 제가 일본에 석 달 있으면서 이건 아니다. 일본 정부, 지자체, 그리고 기업, 또 그 다음에 종교단체, 시민단체를 다 한번 둘러봤어요. 석 달 동안. 그러면서 제가 우리나라의 녹색 성장이 이렇게 가면 정말 문제가 있다. 일본 자체도 문제고 그런 내용을 제가 이제 쓰면서 했고요. 그 다음에 뭐 분mon이라고 착한 돈. 여러분들은 돈이 착한 돈이 있고 나쁜 돈이 있다 생각해서 돈은 똑같다 생각해요. 좀 어렵겠지만 대부분 괜찮은 돈이지만 나쁜 돈도 있어요, 그죠? 네? 사람 살이 청구해가 돈 받아먹는 것도 있고 무기 만들어 팔아가 돈 받는 것도 있고 그런데 여기는 이 착한 돈이라는 게 금융을 잘 바꾸면 세상을 바꿀 수 있다. 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우리가 그냥 무슨 은행에 이어버리면 나는 뭐 원전을 만들고 나는 댐을 많이 만들고 전쟁 무기를 만드는 데는 나 돈 쓰기 싫은데 그냥 넣는 순간 거기서 다 돈을 빌려가고 또는 우리나라에서 미국이 국채를 가져가가지고 그걸 갖고 전쟁 비용을 쓰고 있어요, 현실이. 그런데 이제 독일이라든가 이런 데는 1980년대부터 환경은행이라든가 이런 게 만들어져가지고 내가 돈을 내면 내 돈은 빗물이라든가 또는 태양광이라든가 풍력 발전하는 데만 하지 전쟁 무기 만드는 데는 투자를 아예 안 하는데도 이익이 금리가 약간 낮지만 0.5% 정도 낮지만 거기에 돈을 맡기는 분들이 너무 프라이드가 있어지고 내가 세상을 바꾸는 일을 한다는 게 있는데 우리나라는 불행히도 이런 은행이 없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제 이런 것도 만들어져야 되고 그 윤리은행이라고 하고 착한 은행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저는 이제 이 아이디어 하나가 지역경제 살린다는 거는 농촌에는 아주 남아도는 거, 도시에 없는 거, 도시에 남아도는데 농촌에는 없는 거를 잘 연결해서 하자는 거예요. 이건 일본에서 연구소에서 한 걸 제가 번역해서 낸 그런 사례입니다. 그러다가 제가 2011년도에 그 전에 제가 박사학위를 저탄소 경제학 이걸 했고요. 이제 경성대학에 지금 한 10년 더 넘었습니다만 여기 와서는 주로 환경공학과에 제가 있어요. 그런데 환경에 뭐 대기오염 기술을 하는 공학이 아니고 저는 그 중에 환경정책, 특히 저탄소 사회 정책을 지금 기후변화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에 대한 일반적인 강의부터 저탄소 경제 대안론에 대해서 특히 요새 코로나 오고 나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요. 직접 가르치는 게 제가 만들어서 기후변화와 도시에 대한 오늘 여러분들께 이야기 드리는 거 그리고 또 신재생 에너지의 이해 그래서 이런 걸 과목을 제가 가르치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또 개인적으로 저는 부산에서 이 고리 원전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탈원전 에너지 전환에 대해서 제가 노력을 좀 많이 했습니다. 왜 그렇게 됐냐면 2011년도 3월 11일 기억하시죠? 혹시 일본 그 후쿠시마 원전 사고 났을 때 기억 어떻게 좀 나 그날 이렇게 기억난다 하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텔레비전을 보셨죠? 저는 그날 일본 출장 갔어요. 오전에 나리타 공항 내려가고 일본 신주쿠에 짐을 내놓고 호텔에 세타가야구라고 하는 우리 현대 같은 데를 걷고 있는데 2시 46분에
땅이 팍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놀래서 찍은 거고 바로 아파트에 도쿄인데도 진도가 한 5.4 정도 우리 경주 지진 있죠. 포항 경주 지진 이런 탑들이 많이 저기 200km 넘어 떨어져 있는데 이렇게 됐었어요. 그러고 나서 저는 이제 그 전에도 뭐 이쪽에 원전 같은 거 지적을 했습니다만 일본에 있는 학자들하고 시민단체 중에 이런 분들이 있었어요. 후쿠시마가 본 체르노빌 26년째 진실. 도쿄 요코하마에 사는 우리 같은 수도권에 사는데 후쿠시마에 사고가 났어요. 시가, 친정, 본가 많은 분이 돌아가셨어요. 이분들이 정말 안타까워서 이 동네를 어떻게 자기 옛날 고향을 회복시켜야 되냐. 보통 같으면은 사람이 몇백만이 죽어도요 한두 달 이렇게 정리를 하면은 새로 살 수 있는데 원전의 방사능 때문에 멀쩡한 집을 두고 들어가서 살 수가 없는 게 지금까지 20km 안에 그런 거예요. 한 15만 명이 피난 갔다가 지금 한 3, 4만 명 정도가 아직까지 고향으로 못 갔어요. 이런 경우에 이분들이 그럼 앞으로 이 고향은 어떻게 되나 이러다가 체르노빌이 1986년도에 사고가 났잖아요. 그 동네는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가보자가 10명이 갑니다. 시민단체에서. 그래 가서 사진을 다 찍고 한 거를 책으로 냈어요. 그걸 저보고 이제 아까 김 교수가 한국판으로 좀 번역을 해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번역은 하지만 일본 거 그냥 번역하면 일본 사람이 뭐 사고 나가지고 러시아 갔다 오는 거 재미가 없잖아. 그래서 제가 부산에 원전의 상황도 같이 넣어가지고 제가 그 책을 넣어서 편역을 해서 우리나라에 내고 제가 일본에 대해서 우리나라 고리에 쓴 거는 일본의 소책자로 번역이 돼가지고 일본어로 책이 나가고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부터 일본의 시민사회, 일본의 환경학자 교수들이 저한테 계속 이메일을 일본 상황을 매일 지금까지도 일본은 어떻게 되고 있고 어떻게 문제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뒤에 이제 뭘 했느냐. 여러분들이 2015년 박근혜 정부 때 고리 1호기, 그죠? 고리 1호기가 아까 제가 열심히 이제 결혼할 대학 처음 들어갔을 때 고등학교 때 1978년도에 고리 1호기가 가동이 됐는데 원래 30년 쓰겠다고 했는데 한 10년쯤은 더 쓰자 해가 40년을 썼다가 박근혜 정부 때 또 10년을 더 쓰자 이래 돼가지고 이제 불경 이 시민들이 아주 분노를 한 그런 과정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건 너무 오래되고 사실 위험하다 해서 그때는 여야가 없었습니다. 여야가 제가 자유청년맹도 찾아가고 해서 제가 공동집행위원장을 맡았어요. 그리고 불교 단체도 했고요, 또 기독교 단체도 하고 이렇게 해서 제가 아는 교수들이라든가 사람을 모아서 저는 6개월 동안 매주 토요일마다 이 해운대 기장부터 부산의 얼숙도까지를 사람을 적게는 20명, 많게는 200명을 모아갖고 제가 한 번도 안 가지고 30번 넘어 하고 폐쇄하는 데를 나름대로 했어요. 그래서 그때 고리 1호기 폐쇄 성과 시민 보고대회도 저희들이 하고 했는데 또 신고리 5, 6포기 한다고 난리였어요. 그거는 이제 자체하고 그런 과정에 촛불 혁명이 있고 나서 이제 문재인 후보가 탈원전 공약을 했어요. 신고리 5, 6포기 공사 중단 이후에 모든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을 백지화하고 수명 연장 안 하고 뭐 등등 원자력 안전위원회 독립성을 유지하겠다 했는데 그래서 제가 많은 글도 쓰고 정부가 핵심은 더 이상 새로운 건 안 짓겠다. 그런데 신고리는 5, 6포기는 논란이 있지만 어쨌든 또 미리 막 집어넣어놨어요. 그러니까 또 그쪽에 먹고 사는 사람들 때문에 공론하라고 해보니까 부산이나 울산, 경남 사람 말은 빼고 서울 중심에 이야기를 했는데 그거는 막 진짜 이래 된 거죠. 그래 할 수 없이 됐고 석탄은 좀 줄이자 했는데 아직도 석탄 발전소는 허가를 막 내주니까 그 사람들이 또 소송하고 이러니까 지금 석탄이 굉장히 문제인데도 잘 못 가고 오히려 외국에 이런 걸 또 하고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어떤 문제점을 조금 제대로 해야 되는데 제대로 하지도 못했는데 희한하게 이 지난 정부에는 뭐 탈원전 반대가 거의 정치 이도리 같이 돼 있고 이런 상황이 있죠. 자, 그거는 이제 제 이야기를 좀 했다면 이제 기후 변화를 보면 여러분 아마 그레타 툰베리
많이 들어보셨죠? 스웨덴 16살짜리 우리가 몇 년 전에 지금 이제 20살 다 돼가는데 이 친구가 학교를 다니는데 이래 학교 다니기가 앞으로 지 미래가 없다. 그래서 학교 안 가고 국회 의사당 가가지고 기후변화에 대해서 어른들 대책 좀 세워달라고. 우리의 미래가 없지 않느냐. 나 이런 공부도 의미가 없고 내가 무슨 뭐 결혼하겠냐. 얘 낳아봐야 무슨 의미가 있노. 엄마 아버지 도대체 뭐하냐. 정치가들 뭐하냐.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UN 정상회의 2019년에 이 친구를 초청했어요. 그때 갈 때 이제 어떻게 갔느냐. 비행기 안 타고 요트로 가지고 바람, 태양광 가지고 한 보름 걸려가 갔거든요. 그런데 이 그레타 툰베리가 전 세계 대통령을 이렇게 앞에 내놓고 이래 이야기했습니다. 생태계가 무너지고 대멸종 시작점에 있는데 당신들은 이 세계 지도자들은 돈과 영원한 경제 성장이라는 동화 같은 얘기를 맨날 한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지금 당장 기후변화에 나서라고 10몇 살짜리가 전 세계에 내놓고 이야기했죠. 그러면서 트럼프를 쫙 때리봤죠. 레이저를 발사하면서. 이런 상황에서 이제 우리가 정말 심각하다는 아지만은 감이 안 왔어요. 뉴스는 심각하게 나오지만. 그러다가 우리가 작년 1월달, 12월, 재작년 12월부터 전 세계적으로 이제 코로나가 왔고 지금도 마스크를 하고 있는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 코로나 상황이 바로 기후 변화, 기후 위기의 한 정세인 거죠. 그런데 대부분은 코로나는 별거고 기후 위기는 다르다고 하는데 그걸 오늘 설명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이래서 이제 오늘 저는 사실은 제가 한 학기 하는 강의를 우리 포교사님 앞에서 압축을 하면서 그걸 하는 거예요. 충분히 다 소화를 하실 거라고 믿고요. 자, 지구는 하나뿐이에요. 지금 뭐 누리호도 올라가고 절반의 성공을 했다 하고 뭐 우주 여행 시대를 5억 정도 주면 우주도 갔다 온다 하지만 인간이 정말 편하게 마스크 벗고 미해할 것 없이 살 수 있는 이런 편한 조건을 갖고 있는 것은 지구밖에 없는 거예요. 이 지구가 약 3천만 종의 생명계 동식물이 있다. 흔히 말해서 중생, 무생명이 우리가 인간을 한 종류라고 보면 그렇죠? 지금 70억 이상 된다는 인류를 한 종으로 봤을 때 모기도 한 종으로 보면 전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지구 위에 생명이라고 있는 게 약 3천만 종이 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계속 없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걸 이제 설명을 하면 약간 분석적으로 또는 공대적으로 생각하면 인구가 늘어나고 자원이 없어지고 식량 위기에 환경 오염이 있고 에너지 문제고 지구가 복잡해요. 우리가 먹고 사는 생산하고 유통하고 소비하는 데서 냉장고 전기 쓰면 대기 오염이 가고 탄산가스, 이산화탄소를 중심으로 한 온실가스가 올라가고 온난화가 오고 열대림이 감소하고 등등 홍수가 나고 땅이 오염되고 물이 이걸 이제 분석하면 이 공대적인 사고를 이렇게 분석합니다. 이해되시죠? 이게 이제 메커니즘이죠. 그런데 이거를 딱 읽어보면 어떻습니까? 요거는 이 현상이에요. 이걸 예를 들어서 이제 불교 쪽에서 택나탄 스님 아시죠? 예, 스님이 이거를 종이 한 장에 우주가 있다. 즉 이 안에 보면 빛이라든가 이 안에 흙이라든가 이 과정이 요거는 아주 분석을 했고요. 이거는 외양 우리 사는 삶 안에 이게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이해되시죠? 이 약간 문과적인 또는 예능 쪽의 어떤 생각이에요. 여기에서 문제가 뭐냐? 우리 생각이 지금 공대나 이과 쪽의 공부는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우리 삶이 얼마나 아름답고 또 위험하고 있는지를 파악을 못해요. 대신에 이걸 이과 문과라고 하는 친구들은 아름답네 좋네는 하지만 이거 자체가 얼만큼 이런 복잡한 유기적인 시스템으로 있는가에 대한 이해를 과학적인 것을 이해하려고 안 해요. 교육을 그렇게 지금까지 해왔기 때문에 저는 다행히 고등학교 때 고3 때까지 문이과가 통합이 돼 있었어요. 제가 수학이도 하고 물리, 화학, 생물, 지학도 하고 세계사도 하고 국사도 하고 다 했단 말이에요. 저는 한문 숙제가 겨울방학 1학년 때 숙제가 논어 3번 써오는 거예요. 대학 노트 한 권을 3권을 뺏겨갖고서는 지금 생각하니까 참 한문 학과에서도 그렇게 공부 안 할 것 같은데 어쨌든 해냈다는 거죠.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게 잘 통합이 돼야 되겠다. 자, 우리 생활의 환경 보면 이렇게 복잡하죠. 이거는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공기 오염, 땅 오염, 물 오염, 바다 오염, 동식물의 멸종. 이것이 아주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거고요. 특히 대기 오염은 아주 심각합니다.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최악의 대기질. 그런데 코로나 있고 나서 지금 상당히 우리가 말하는 대기 오염이라든가 이런 문제, 미세먼지가 생각보다 마스크도 많이 끼고 있고 하면서 피부로 느낀 게 좀 많이 줄었어요. 그죠? 그게 그만큼 우리가 어떤 그 석탄이라든가 이런 화력 내지 가동하는 에너지를 적게 쓰는 공장이 좀 덜 돌아가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상대적인 이익이 있는 거고요. 그런데 우리는 지나간 역사에서 보면 기도 안 차는 일을 좀 많이 겪었어요. 즉 그때는 옳았는데 지금은 틀리는 게 너무 많아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성면. 예를 들어서 이제 학교라든가 이런 건물에 옛날에는 1970년대에 기적의 강물이라고 했어요. 성면은 뭐 따시고 싸고. 그런데 이게 지금 폐암, 뭐 중피종, 그다음에 발암물질, 조용한 시한폭탄이 그래요. 지금 다 뜯어내잖아요. 그다음에 DDT 있잖아요. 어릴 때 아까 같이 명문초등학교. 저는 시골에 나온 걸 명문초등학교 나왔다 생각합니다. 명문초등학교 시절에 지금 여러분 이 잡는다고 DDT 막 뿌리고 그랬죠. 정말 겁나는데 이 DDT는요. 얼만큼 대단한 거였냐면 1948년도에 우리나라 정부 수립할 때 노벨 생물상 의학상을 받은 물질이에요. 그때는 발암 물질에 대한 의식이 없었어요. 그냥 치면은 해충을 싹 잡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이게 발암 물질로 얼마큼 심각합니까? 깨끗하게 다 치웠다고 했는데 거기에 유기농 계란을 하니까 거기에 발암 물질이 나오는 이런 일이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가습기 살균제. 정말 가슴 아픕니다. 1994년도에 세계 최초로 인체 무해하다면서 물 안에다가 살균제를 넣었는데 그것이 안에 들어가서 피 호흡을 통해 갖고 1,몇백 명이 실제로 사망했습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때는 편리하고 좋다 생각한 게 지금은 살인 무기가 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원자력 발전도 그렇습니다. 원래는 원자력 발전, 원자탄이 나왔죠. 원자 폭탄이에요. 그거를 이제 전쟁이 안 하니까 흔히 말해서 이 안에다가 이제 흔히 말하는 브레이크 조정을 하는 게 감속제라든가 이렇게 해서 제어를 해요. 핵 분열이 어마어마하게 하는 거를 그런 과정에 했는데 아직까지 기술이 제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그 연탄을 쓰고 나면은 재가 나올 거 아닙니까? 사용 후 핵연료를 묻을 데도 없고 이거는 한번 가면 최소 만 년에서 10만 년 가야 지금 있는 거에 절반 정도 독성으로 줄여진다고 줄여져요. 적어도 한 만 년은 가야 막 그냥 조금 나은 정도인데 만 년이라면은 신석기 시대예요. 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사실은 심각한데 우리는 이걸 화장실 없는 고급 아파트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조금 전에 지구를 생각하면 우리 집안일도 좀 복잡하잖아요. 한 개면 괜찮은데 애만 속색이면 되는데 막 속색인 사람이 많아. 그러면은 서너 가지가 막 복잡해요. 이 지구의 문제는 보통 우리가 진퇴양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것을 진퇴양난이라고 하죠. 가지도 나가지 못하고. 근데 트릴레마는 그런 딜레마가 두 개가 있고 세 개가 한 놈 좀 잡아놓으면 마치 집에 애가 서너 명 살면 한 놈 이게 막 동생하고 지 맞고 있는데 야는 또 찔찔 울고 밥숟가락 쏟고 정신이 없는 그런 같은 딜레마가 스릴레마예요. 인구, 경제발전 문제, 자원 식량 모자라고 지구환경 오염되고 이게 사회적인 불평등하고 또 막 섞여 있어요. 지구 문제는 굉장히 복잡하죠. 이런 문제를 푸는데 지금 가장 기본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이 에너지라고 한다면 그 에너지는 크게 화석연료, 원자력, 대체 에너지, 재생가능 에너지 정도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대가 석탄이라든가 석유, 가스는 이제 지금 온실가스 문제 때문에 퇴출을 해야 되는 상황. 이거 놔두면 지구가 전체가 더워져가지고 뭐 열이 지금 같은 거 인간으로 보면 40도 넘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안 되는 걸로 돼 있는데 지금까지 이걸 계속 써서 너무나 편리하게 살았어요.
여러분이나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옷 어디에서 나왔죠? 석유에서 나왔어요. 그렇죠. 자, 그러다가 이제 원자력이 나름대로 1950년대부터 이제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낸다고 했는데 이게 굉장히 좀 위험한 게 또 있고 실제로 체르노빌이라든가 일본 같은 걸 보니까 문명에 오히려 인류를 끝장낼 수 있을 정도까지의 위험성도 갖고 있는데 마치 좋기는 좋은데 팔을 썰이면 되는 걸 도끼 갖고 지금 썰이고 있는 거예요. 좀 심한 표현을 치면. 이걸 어떻게 앞으로 할 건가? 그러니까 지금은 에너지 문제가 있다 해서 말은 원전이 뭐 방금 이산화탄소를 안 낸다 이렇게 하면서 하지만 전 세계가 원전을 갖고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 안 합니다.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 중국이 조금 특이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재생가능 에너지는 태양광, 풍력, 해양 에너지, 바이오 등등 다양하게 있는데 지금 전 세계가 그리는 가고 있지만 아직까지 조금 미미한 면이 우리가 봤을 때는 다 있고 다 에너지는 나름대로의 장점이 있는 반면에 단점이 다 있어요. 근데 우리가 무조건 뭐가 다 좋다고는 할 수 없다. 그러나 이런 어떤 에너지가 본질은 운동 에너지, 위치 에너지, 즉 위에서 뚝 떨어지면서 이제 하는 것이 수력 터빈도 하고요, 화학적인 분열을 통해서 나오는 것도 있고요, 뭐 여러 등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쓰는 게 빛과 열 이걸 가지고 주로 전기로 이제 돼가지고 모든 것을 돌리고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에너지적인 측면의 큰 흐름을 보면 지금 전 세계는 원자력에서 석탄에서 벗어나서 재생 가능 에너지로 전 세계가 가고 있는 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는 희한하게 정치적인 이데올로기하고 있으면서 원전을 왜 지금 뭐 못 쓰게 하느냐부터 원전에 굉장히 집착하는 그런 집단이 좀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편인데요. 이제 여기에 전 세계가 데이터를 갖고 이야기해. 이런 데이터를 그런 신문에서라든가 여기는 안 냅니다. 여기에 전 세계 원전 동향 보고서라고 하는 리포트가 있어요. 영어로 한 150페이지 정도 매년 나옵니다. 여기는 전 세계 원전, 석탄, 석유, 재생가능 에너지에 얼마큼 투자가 돼 있고 얼마큼 생산하고 하는 것을 한 20년 주기로 다 정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이래저래 하다가 2017년에 한 4년 전에는 이제 원전에 관한 논란이 끝났다. 여기 서문에 영어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Debate is over. 뭔 말이냐면 원전하고 재생에너지를 비용 면에서나 깨끗함이나 안전성에서 모든 면에서 재생에너지가 석탄과 원전보다 훨씬 낫다 하는 결론을 낼 수 있다고 2017년에 얘기가 나옵니다. 이게 언제든지 인터넷을 쳐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잘못하는 것 중에 제가 이제 탈원전 쪽에를 좀 전공되기 때문에 우리는 보면 엄청나게 전 세계가 원전을 많이 짓고 막 하는 것 같이 생각하는데 전 세계 원전은 에너지의 10% 정도가 안 됩니다. 전 세계. 그런데 어느 정도냐면 이게 지금 원전을 막 지어왔어요. 지어오다가 86년 딱 뭡니까? 체르노빌 사고 났죠. 쫙 줄었어요. 그러다가 또 조금 올라오는 것 같다가 2011년 후쿠시마 짓고 나서는 빨간 거 짓는 거가 중국밖에 없어요. 자, 2019년에 전 세계 한 개 지었다니까요. 그러면 뭐가 되냐면 제가 이제 데이터를 가지고 이게 1950년부터 이렇게 오다가 자, 이만큼 잘 되다가 이렇게 되면은 이게 발전하는 산업이에요? 사양 산업이에요? 당연히 사양 산업이죠. 제가 1988년도 올림픽하고 88 올림픽 할 때 끝나고 결혼했어요. 그때 전 세계 원전이 418개였어요. 30년 더 됐어요. 그런데 지금 몇 개일까요? 지금 408개예요. 10개가 줄었어요. 30년 만에. 늘어서 우리 한 500개, 600개는 돼야 되는데 30년 전보다 10개가 줄었다니까요. 근데 우리나라는 더 늘었지만. 자, 그 다음에 지금 우리나라는 신고리 원전을 5, 6폭이 우리 몇 년 전에 공론회가 짓기로 했잖아요. 그거는 한 번 지으면 60년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체가 다른 나라들은요, 페루를 지기까지 한 180대 정도 원전을 필요했는데 페루의 수명이 몇 년짜리가 28년이에요. 즉 평균 페루를
사고가 나든지 아니면 뭐 강제적으로 하든지 오래돼 갖고 그냥 우리 먹다가도 가구도 바꾸고 이런 게 있다면 전 세계가 한 28년 되면 30년 미만에 다 원전을 쓰다가 다 버려요. 그래갖고 쭉 그 데이터를 그대로 쓰니까 2065년이 되면 지금 있는 원전이 제로에 거의 가깝게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앞으로 5년 뒤에 신고리 오유포기가 생기면 내가 60년을 쓰면 2085년까지 가요. 그런 상황이에요. 뭐 경제성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그런 상황이라는 게 이게 팩트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은 원가에 대해서 이게 탈원전 에너지 전환에 대한 거를 몇 장 가지고 다 보여줄 수 있는 겁니다. 자, 원전이 단가가 얼마큼 올랐느냐? 10년 전에 2009년에 막 그냥 이걸 달러로 이야기하면 우리나라 원으로 그냥 편하게 이야기할게요. 한 100kW 만드는데 한 120원쯤 그때는 원전이 들었는데 지금은 여기 원전은 막 그거보다 조금 더 올랐어요. 한 130원 정도 치어요. 그런데 태양광은 10년 전에 약 돈 들어가는 게 한 350원 정도 단가가 치던 게 지금 쫙 내려와가지고 단가가 여기 보면 한 40원 정도 50원대 지금까지 내려요. 전 세계적인 평균이 물론 나라마다 풍력도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한 5년 전에부터 이걸 크로스가 된다고 하는데요. 이 형태로 지금 나라마다 조금 다르지만 전체적인 걸 보면 비용이 태양광이라든가 풍력은 아주 내려가고 있고 원전은 여기도 빠진 게 있어요. 세금을 안 내요, 원전은. 그리고 또 사고 났을 때 비용도 굉장히 적게 책정하고 사용 후 해결료 같은 것도 제대로 안 져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값을 특히 우리나라는 전부 국가에서 하기 때문에 이 비용을 세금 갖고 다 내고 있다는 문제는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이것이 흐름이라는 거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이렇게 봅니다. 전 세계가 2000년도부터 20년 동안에 원전은 우리 같으면은 한 41개 정도 늘어났다. 막 100만 킬로와트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고리 원전이 58만 킬로와트인데 지금은 보통 100만, 140만까지 있어요. 그냥 한 41개 정도 원전이 있다. 늘었어요, 그동안에. 그런데 태양광은 원전을 41개 짓는다면 태양광은 전 세계는 원전을 487개, 원전의 약 24배, 5배를 투자를 해왔고요. 풍력은 이것보다 더 많아요. 그만큼 노력을 해가지고 지금 전체 에너지가 풍력, 1997년에 비해서 풍력이 가장 많이 생산되고 태양광이고 원전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자꾸 알고 있는 거는 중국에서 오는 거예요. 중국이 산둥성이나 이쪽에 너무 원전을 많이 짓는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게 착시가 있어요. 왜? 우리나라에 지금 원전이 몇 개라요? 24개 가동되고 있는 게. 우리 좁은 땅에 24개인데요. 미국에 원전이 몇 개 있느냐? 100개 가까이 있어요. 지금 90몇 개로 줄었는데. 미국이 50몇 개 주잖아요. 네바다 주에 원전이 몇 개 있느냐? 4개가 있어요. 네바다 주가 우리나라 한반도의 2배, 우리나라에 지금 한 4배쯤 넓어요. 4개쯤 넓은데 4개가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1개 있는 거하고 미국에 90개, 100개 되는 거 같은 거예요. 중국이 마찬가지예요. 산둥성만 쳐도요. 거기에 한 2개 생겨요. 그래갖고 20, 30개를 더 만든다는데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이 나라의 인구에 비해서 이래 치면은 우리나라는 너무 과밀하다 하는 걸 좀 이해하시면 되고, 자, 중국이 이제 이러니까 지금 가짜뉴스를 저는 판별을 참 잘하는데, 자, 이렇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에게 언론에서 봐라고 2000년부터 2018년까지 원전이 43개나 전 세계적으로 늘어났어요. 늘어나고 있잖아요. 지금 늘어나고 있죠. 그런데 요걸 이야기를 안 하는 거죠. 원전이 44개 늘어났다면 지금 풍력은 원전에 175개를 지었다니까요. 태양광 풍력은 185개를 지었죠. 즉 꼬마가 우리 집에 애가 어릴 때 엄마 아빠 나 90점 먹었어. 오 잘했네 생각해서 집 빼고 전부 100점 받아왔어. 또는 얘가 엄마 나 80점 먹었어. 다른 애들은 70점 정도 먹었어. 상대적이잖아요. 이걸 우리가 언론이
이거는 43개 늘었다 하면 태양광이나 풍력이 이만큼 늘었다는 이야기를 제대로 안 해주는 여기가 가짜뉴스의 가장 기본입니다. 그래서 뭐 이거만 해도 원래는 제가 몇 시간을 하지만 이제 오늘 주제가 이 기후위기, 기후변화 문제와 에너지 문제를 같이 놓고 여기에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가 사실 중요하잖아요. 그럼 저는 이제 학생도 가르치고 사회적으로 제가 이런 거를 또 공무원이라든가 시민단체에 많은 걸 했는데 핵심은 요게 중요합니다. 요게 가장 핵심입니다. 오늘의 첫째가 인식을 녹색 마인드에 대한 인식을 먼저 딱 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할 것인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요래 인식하는 거를 어떻게 생활에서 실천을 할 것인가. 대부분은 시민단체에 가면 요거 이야기만 해요. 정부에서도 국민들한테 에너지 줄입시다, 뭐 아낍시다 이런 속으로 일회용 쓰지 맙시다 하는데 이것만 하면 안 되고 이게 돼요. 법 제도가 어떻게 바뀌냐면 법이 마인드를 바꾸는 방법. 윤창호 법 아시죠? 옛날에는 음주운전 뭐 대충 먹고 뭐 경찰하고 소모없이 가다가 이랬는데 지금은 술을 한 잔이라도 먹고 이러면 가면 배가 망신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달라집니까? 우리 어릴 때 아까 여러분 다 초등학교 시절에 보면 뭐 흔히 젠더에 대한 거는 감수성이 정말 웃겼죠. 외국에 가면 다 걸리는 일을 옛날 할아버지 할배들은 장난으로 그냥 애들한테 몸에 손대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때 우리가 미국에는 그래고 잡혀간다 하던데요. 다 웃고 그랬어요. 30년 정도 전에 3, 4년 전인데 이 법을 만들어 놓으면 인식이 저러면 안 되구나. 옛날 같은 와이담, 뭐 EDPS 지금 함부로 하면은 바로 잡혀갑니다. 그죠? 자, 이런 데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녹색 마인드를 하는 거는 첫 번째 지식이 있어야 돼요. 좀 심하게 하면 똥인지 된장인지 알아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가 감성이 있어야 돼요. 생태적으로. 지식만 똑똑하게 아는 거하고 내가 마음을 써주는 거는 정말 다릅니다. 똑똑한 아이하고 남을 배려하는 아이가 같이 있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 자연과 세계관, 종교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여기에 계시는 여러분들이 포교사의 역할을 하시면서 불교의 어떤 가장 기본 사상을 갖고 있는 그 마음속 이게 같지 않은 사람하고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환경부패라든가 오늘 이야기는 남다를 수가 있는 거죠.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모아서 이야기를 듣기를 싫어합니다. 내가 뭐 때문에 이야기를 듣고 나 게임해야 되고 쇼핑하러 가야 되는데 이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자연관, 세계관, 종교관은 그냥 지식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쭉 쌓여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한 이야기가 뭐 가이아 이론 같은 게 이 하나뿐인 지구 자체가 하나의 생명이다. 지구 자체가 생명. 그 중에 머리털, 숲이 머리고요. 치아 같은 거는 바위가 될 수 있어. 바위 무생물이지만 치아가 지금 그냥은 무생물이, 떼내면 무생물이지만 몸 안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살아있는 거잖아요. 이런 식의 어떤 걸 이해하면은 어머니 돼지라는 이야기를 하게 돼요. 특히 여기 보면 동학 같은 데는 천지 부모, 천지가 우리 삶의 부모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 마찬가지로 아메리카 인디안들이 Mother Earth, 어머니 돼지, 어머니 지구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다 땅에서 났잖아요. 농촌에서 났고. 근데 지금은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것 등등에 대해서 아까 슈마우의 작은 것이 아름답다라는 생각. 또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전통 환경 사상이 오실에 하는 거 있죠. 내가 먹고 새라든가 동물에게 줄 수 있게끔 일부 남기고. 그 다음에 까치밥도 그렇죠. 우리가 감이라도 마지막 남은 몇 개는 까치 먹으라고 놔둘 수 있는. 그 다음에 콩새알도 마찬가지로. 콩을 심을 때 새알을 심는 거예요. 하나는 위에 새한테 주고 하나는 벌레 주고 하나는 우리가 먹는다. 이게 불교적인 마음이랑 다 같이 있잖아요. 남을 무생명을 생각하는. 근데 지금 이런 것이 교육에서 제대로 안 되고 돈만 열심히 벌어라. 뭐 경쟁력이 최고다. 뭐 잠잘 때 공부 안 하면 니 나중에 뭐 남한테 지배를 받는다 등등의 어떤 이런 식의 생각을 자꾸 주니까 행복하지 않는, 지구적으로 봐서 도움이 안 되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갖고 하죠.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불교와 기독교의 어떤 생태 사상을 봐도 불교, 제가 감히 이야기하기 힘들지만 무상, 즉 항상 있는 게 없이 변하잖아요. 변화를 인정하고 생로병사, 고집멸도에 따라서 이 세계가
유한성을 갖고 있다. 지구가 하나뿐이 없고 그러면 물질에 대해서 너무 물질을 사랑하지 말라가 아니라 집착을 하면 안 되죠. 아이를 사랑하는 거하고 애를 집착을 갖고 있는 건 다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런 정도의 마음을 가지고 생활을 한다면 그분들은 이야기를 안 해도 삶이 친환경적이고 생태적이 될 수밖에 없어요. 괜찮은 불교 신자라면. 기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선량한 관리자, 목회자의 개념으로 이 지구를 잘 다스리라. 뭐 해석은 분분합니다만 좋게 지구가 잘 되게끔 해주라는 입장에서 하면 지속 가능성이나 현명한 이용을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지구를 정복하라. 뭐 지가 그냥 전부 대장이고 뭐 아무거나 그냥 보이는 대로 이용하고 활용하고 뭐 하면 된다. 이건 아니다 이거죠. 그런데 이제 이게는 잘못 해석하면은 정말 이기주의적으로 갈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를 보려면 하나뿐인 지구에 대한 지식적으로 또 환경 문제의 구조적인 거 아까 제가 공대 이야기하면서 막 복잡한 그림을 그렸죠. 그 다음 지금 인류세라 그래요. 어마어마한 시대의 지층의 역사가 있는데 인간들이 지금 플라스틱 쓰고 뭐 치킨 먹고 이런 게 나라 이제 세상을 망하게 하는 마지막 인류세라 하는 이야기 있고 또 플루토세도 있고 지구의 역사 45, 6억 년이 되는 지구에 대한 인식도 좀 하고 그러면 기후변화가 지구온난화와 우리나라 또 한반도는 어떻고 성장의 한계라든가 또 세계는 어떻게 대응하고 또 우리 부산 사는데 아까 제가 통영을 처음에 이야기했던 환경이라는 거는 내가 지금 살고 있고 하는 거를 빼고는 이야기할 수 없어요. 왜? 원전 문제도 부산에 있으니까 고리 이루기가 민감하지 서울 사람들은 신경을 별로 안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디 서울에 토론회 가면요 언론사 그래 정말 당신들이 원전이 값싸고 안전하다고 생각하면 서울에 지어라 수도권에 누구 합의해갖고 그거는 절대 안 돼요. 사람이 많아서 위험하네. 부산은 안 위험하나?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전체적인 지식을 조금 더 이거는 꼭 무슨 과학이 아니라 뭐 지리라든지 또 사회라든가 이런 거를 갖고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아까 그레타 툰베리를 제가 소개했는데 그레타 툰베리가 어떻게 이렇게 애가 세계적으로 생태적인 감수성을 갖게 됐느냐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얘는 그냥 과학 지식으로 지구 환경 문제를 접근한 게 아니에요. 이 친구는 아스퍼거 전문이라고 몸이 안 좋아요. 좀 집착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이 집 가정이 시리아 난민도 받아들고 그때부터 인종적인 편견이 없고 열린 가족이 늘 대화하면서 서로를 감싸주는 분위기 위에 이 아이가 학교 교육이라든가 책을 보니까 북극곰이 지금 굶어 죽어가고 있고 태평양에 한반도 10배 되는 쓰레기 섬이 있는 거예요. 이게 전부 우리가 밖으로 내뱉은 게 한반도 몇 배가 돼 있는 이걸 보고는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 이유가 또 육식에 너무 집착하고 우리 불교 쪽에는 가능한 육식을 안 하잖아요. 근데 지금까지 살아온 삶에서 얘가 눈을 뜨니까 좀 육식도 거부하고 그러면서 얘가 대단한 게 툰베리의 엄마가 스웨덴에서 유명한 오페라 가수예요. 일본에 공연도 다니고 이런 사람인데 애가 엄마 아빠 같이 나름대로 유명한 사람들이 그 공연한다고 비행기 타고 빙빙 댕기고 이러면은 어떻게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쓰는데 되겠느냐. 그래서 엄마가 해외여행 공연 안 가요. 이런 것이 이제 가족 단위의 어떤 실천을 하니까 세계적으로 울림이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인식의 문제를 크게 이야기했다면 인식의 감수제. 그 다음에는 녹색 마인드를 생활에 실천하는 방법이에요. 지금까지는 제가 볼 때 환경단체나 어떤 정부가 맨날 시민들한테 이것만 가르쳐줘요. 인식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해요. 그러니까 일일이 간섭이죠. 야, 니 쓰레기 버리지 마라, 종이 주워라, 물 아껴라. 엄마 아빠가 맨날 아이들한테 하는 거 짜증 나잖아요. 그런데 딱 세 가지만 보면 돼요. 제가 정리를 다 해놨어요. 첫째, 전기, 물, 종이 같은 자원을 아끼는 거예요. 좀 아껴 써야 되죠. 많은 거에서 안 쓰는 거. 두 번째, 대기, 수질, 토양, 쓰레기 같은 거 오염된 거는 오염을 제거해야 되겠죠. 돈이 들어도 성지원 수원지에 독극물이 들어가면은 엄청난 돈을 쓰더라도 빼내야 되겠죠.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는 뭐냐? 환경일기나 가계부나 또는 쇼핑할 때 뭐 일회용 안 쓰고 백을 들고 간다든가 또는 환경적으로 여가도 잘 보내고 또는 환경단체 또는 이런 어떤 단체에 연이 되는 하는 식으로 신자가 된다든가 하면 친환경적인 습관을 가지는 거죠. 즉 생활의 패턴을 바꾸는 이 세 가지 줄이고 오염을 제거하고
나의 삶을 친환경적으로 바꾸는, 그거는 당신이 알아서 하라. 자기 좋은 대로. 이해되시죠? 그렇게 하면 이제 정부는 어떻게 했냐, 이걸 국민들이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거죠. 자, 이러면 그 다음에 이제 하나 있는 것이, 실천을 하는 데 있어서 잠이 자꾸 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축비를 한 번씩 내려줘야 되죠. 그렇듯이 두 가지가 있어요. 환경정책이나 모든 정책에는 딱 두 가지입니다. 엄마 아버지가 늘 하는 거예요. 애 공부 잘하게 하면 뭡니까? 네 이번에 시험 잘 치고 공부 잘하면 맛있는 거 사줄게. 네 필요한 뭐 롤러스케이트, PC 사줄게. 핸드폰 사줄게. 인센티브제예요. 장학금을 주는 촉진. 잘하면. 페널티는 뭡니까? 네 이번에 잘 못하면 엄마 아버지 말 안 듣고 요러하면 재미없다. 한마디로 재정적인 지원을 좀 줄이고, 모든 정책에는요, 전기차를 뭐 한다면 막 1,000만 원 이상을 대주잖아요. 그런 식만이 아니라 진짜 우리가 아끼고 하는 사람들에게, 자동차를 안 갖고 있는 사람에게 어떤 걸 해줘야 되냐. 저 생각에는 자동차에서 돈을 많이 걷었어. 자동차가 집집마다 한 대 없는 집에는 교통수단을 따로 한 5만 원, 10만 원을 줘야 되는 게 맞다 이거죠. 그렇죠? 그런 거를 우리가 제대로 정책을 해야 되는데 제대로 안 하니까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인센티브 페널티 정책이 아주 이것만 해도 책이 한번 구체적인데 그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지구 변화에 대해서 좀 빨리 할게요. 원칙 가서는 이제 학문적으로 뭐 복잡합니다. 우리가 이산화탄소가 그냥 전 세계에서 비중이 높아서 그렇지, 메탄가스, 소에서 나오는 방기 같은 거는 그것보다 훨씬 몇십 배 더 영향을 미치지만 손은 좀 적어요. 그런 것들이 전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전부 우리가 살아가는 데서 생산하고 소비하고 유통하는 과정에서 다 나온다. 편리하다고 핸드폰 보는데 이 안에 전부 수소, 불화탄소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걸 인식한다면 좀 달라진다. 그래서 지구온난화의 실패는 이제 뉴스에서 많이 듣죠. 환경적, 사회적 이런 게 나오는데 기온이 너무 올랐어요. 앞으로 1875년도 산업혁명부터 지금까지 약 1.1도가 올랐죠. 전체 지구의 온도. 그런데 요게 불과 있잖아요. 10년 전에는 0.89. 그 전에 처음 나왔을 때 1990년대에는 2000년도에 20년 전에 0.6도였어요. 불과 지금 20년 만에 0.4도가 올랐는데 앞으로 여기서 우리 100년 안에, 앞으로 80년 안에 0.4도씨가 더 오르면 안 되겠다고 지금 전 세계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뭐 해빙 해수 불과 4, 50년 전에 얼음으로 되어 있던 게 지금 호수가 되어 있고요. 바짝 말라 있는 이런 상황이고요. 뭐 동물들 건강 악화, 기후 위기가 너무 해되니까 보통은 기온의 변화가 되고 강수 비 내리는 것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러면 말라리아, 댕기열, 뭐 코로나19 같은 게 기온 변화에 의한 질병 확산인 거예요. 지금 물 부족, 환경 낭비, 어족 자원. 그래서 지구는요, 이런 책이 있어요. 6도시 암호. 지금 1도 아까 1.5도 올라가야 되는데 2도쯤 되면 유럽 노인들이 수력발전소가 가동이 안 돼서 정전된 집에서 열 사망으로 죽어가고 대기근으로 식량 부족이 문제가 심각합니다. 쭉쭉 들어가면 6도 정도 되면 동식물 사체가 돼가지고 완전히 기독교적으로 하면 완전 정말 개념인데, 근데 놀라운 거는 우리나라는요 어떻게 됐냐, 지금 1.1도 올랐는데 요게 앞단계 데이터에 세계가 0.74도 올랐을 때 우리는 1.5도.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나라가 급속한 성장을 했기 때문에 다른 외국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1.5배에서 2배 정도 지금 더 높은 상태라는 거죠. 전 세계가 평균이 1.1도라면 우리나라는 지금 거의 2도씨 가까이 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 같아요. 이게 이제 문제가 있고요. 계절 길이가 이만큼 바뀌었어요. 지금부터 한 100년 전에는 여름이 짧았는데 여름이 길어지고 겨울이 길었는데 줄어들고, 한국 한반도가 아열대가 됐고요. 우리 여러분이나 저나 초등학교 때 사과는 대구 하던 시절이 지금 사과가 저 위에 꼭대기가 있고, 지금 구아바 이런 거는요 전라도에서 그냥 노지 재배되고 있어요. 그리고 수온도 많이 변했어요. 특히 제주도의 수온이 거의 아열대로 돼가지고 한반도 평균 바다가 0.73도인데 제주도 앞바다는 2배가 더 넘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느냐, 지금 절반 이상 고기가 아열대 어종입니다. 명태가 다 사라졌어요. 1990년대에 10,000톤 정도 트럭 10,000대가 잡히던 게 지금 한 대도 안 잡힙니다. 왜?
온난화로 다 올라갔어요. 다 월북하고 저 시베리아가 있어요. 그리고 이게 재미난 게 제가 88년도 결혼을 어디서 했느냐? 신혼여행 어디 갔죠? 제주도. 제주도 안 가신 분? 그때 당시에 주류가 제주도인데 혹시 나는 어디 갔다 왔다? 경주 맞아요. 그럼 저희보다 조금 앞에 세대가 경주 간 세대. 그다음 온양도 있고 뭐 이랬습니다. 그 다음에는 전부 하와이 가고 뭐 이런 건데 이때 여기가 제주 용문이 해안인데요. 여기도 가보셨을 거예요. 그때는 마음대로 다니는데 지금은 30년 넘어 됐는데 제한이 돼 있어요. 물이 한 3, 40cm가 올라가고 못 들어가요. 이해되시죠? 불과 30년 만에 여기 있는 물이 평균 20몇 cm가 올라가요. 지금 이렇게 급변하고 있다. 그래서 한반도가 앞으로 100년 뒤에는 서해안 쪽에는 아주 많이 습지 형태로 침수될 가능성이 높고 그래서 이게 대해서 국가가 시나리오를 좀 알아야 돼요. 어떻게 앞으로 우리나라가 바뀔지 연구도 해야 되고 적극적인 실천도 해야 되고 또 아시아라든가 이런 세계적으로 기술이라든가 이런 협력을 해야 되고요. 개인도 이제 좀 줄이는 노력, 친환경적인 제품을 쓰고 그다음에 사회적인 전파 이런 거예요. 특히 지자체 단체장이나 대통령 후보 같은 사람이 환경 마인드를 얼마큼 갖고 있는가는 매우 중요합니다. 트럼프와 조 바이든이 환경적인 면에서 엄청 대조되고 그런 거하고 우리가 좀 인식해야 될 것이고 그래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국제적 협력이 중요한데 지구온난화에 1.5도를 줄이려 정도에서 줄이려 하면 얼마큼 바꿔야 되느냐. 아까 재생에너지를 적어도 한 60%, 70%를 써야 돼요. 지금 6%, 7% 쓰고 있어요. 이거는 가능하냐 문제가 아니라 그때는 해야 된다고. 그래야 먹고 살고 우리가 수출도 하고 있고 아니면 탄소세로 유럽에서 한국은 이 지구온난화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니까 너가 대충 만드는 거 이상으로 관세를 많이 내게 되면 수출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유엔 사무총장도 가장 시급한 것이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하는데 금융이 지금 돈이 따로 놀아요. 자본주의가. 이걸 친환경적인 거하고 연결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지구적으로 과제가 너무 많아요. 어떤 과제냐면 지구 환경이 기후변화, 에너지, 환경오염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빈곤 문제 같은 게 있고 교육 문제가 있고 사회기술, 노동관계, 사회적인 불평등을 해소해야 되는 문제 아까 같이 스릴레마 복잡한데 이거를 지금 생각해서 정책을 종합적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나름 결론 파트 들어가면 탄소 중립은 하려면 2050년까지 나오는 탄소와 들어가는 것을 제로로 만들려고 하면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백캐스팅이라는 걸 해야 돼요. 좀 어렵지만 백캐스팅은 간단해요. 올림픽을 하려고 하면 올림픽 D-몇이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많이 하는 게 입시예요. 이제 입시 많다. D-100일, D-365일. 즉 그때를 비교해서 준비를 해야 됩니다. 누리호 발사하려면 이번에 발사한다면 발사하기 1년 전에 어떻게 준비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우주인 뭐 앞으로 하면 어떻게 양성해야 되고 이렇게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래서 대충 하는 걸 갖고 앞으로 지금 하듯이 가는 게 아니라 목표, 몸무게, 몇 킬로 감량 하면 거꾸로 내가 거꾸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걸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게 대해서 국가적으로 약해요. 그래서 촉진하는 건 탄소 포인트로 아까 이야기해서 우리가 조금 더 환경에 대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대기업은 뭐 잘못하면 엄청나게 지원을 해주면서 일반 사람들이 열심히 착한 사람만 손해보는 세상을 만들면 안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기본소득이라는 게 이게 세계적으로 적어도 어느 정도는 기초적인 거는 국가에서 지원을 해준다는 의미에서 그렇게 해서 하고 그 다음에 탄소 배출권을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사람은 적게 배출하는 기업에서 탄소 배출권을 사고 팔고 해서 아니면 자기가 시설을 투자를 해가 하든지 이런 걸 이제 조건을 만들고요. 그 다음에 농촌에 대한 게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가 너무 약해요. 농촌에 식량 작업을 할 수 있고 농촌을 살리고 도시에 빠글빠글한 인구가 농촌하고 혼산을 잘할 수 있는 정책을 해야 되는데 농촌에 투자를 안 해요. 전부 도시에 아파트만 짓다고 있고 이걸 바꿔갈 수 있는 게 우리 국민적인 합의 인식이 안 바뀌면 정책도 할 수 없어요. 특히 선거라는 거는 파퓰리즘이죠. 내가 이렇게 해줄게, 길 닦아줄게, 뭐 하고 아파트가 올려줄게 하는 사람은 원하지. 좀 더 같이 좀 우리 뭐 스님이나 말씀하실 때 이 공생공빈 좀 가난하지만 같이 열심히 삽시다 이러면 인기를 못 얻는 거예요. 자,
자, 여기서 이제 배출 규제하는 거는 배출금. 환경을 많이 오염시키는 데는 배출을 많이 하는 데는 배출금을 많이 받아야 되고 여기에 이제 탄소세 같은 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 중에 토마 피케이티라고 프랑스의 학자는 비행기 타고 가는 거 있죠. 1등석. 그 다음에 비즈니스석, 에코노미석을 1등석은 100만 원. 그 다음에 비즈니스 20만 원. 3등석 5만 원 정도의 탄소세를 내가지고 하면 전 세계가 2,000조가 나온대요. 그거 가지고 기후변화에 대응해야 된다고 아주 유력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앞으로 그런 식 가능성이 될 가능성도 높아요. 그 다음에 재생가능에너지법을 독일이 만들었는데 우리는 지금 전기요금에 대해서 너무나 값싸게만 생각하고 올리면 안 되는 것 같이 생각하는데 이게 정책이 정부가 어느 정부든지 적절히 올려야 돼요. 통신비는 어마어마하게 올렸는데 전기요금을 안 올리니까 사람들이 전기가 그냥 물 쓰듯이 쉽게 생각해요. 이거를 인식을 해야 아 전기요금은 적절하게 하구나. 그리고 전기를 아끼는 사람한테는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또 사회적 약자한테는 배려를 해주는 이런 노력들이 필요한데 디테일이 너무 부족하더라. 이건 다 뺄게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내가 좀 소망하게 살고 싶은데 얼마큼 있어야 충분한가가 안 들어요. 어떤 사람은 자동차 이러면 아 그래 나는 모닝이라도 하나 있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무슨 소리야 적어도 최소한 그랜저는 있어야 차지. 우리 친구하고 밥 한 끼 먹자 했는데 아 뭐 짜장면 한 그릇 뭐 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뭐야 밥 먹자 해놓고 니 뭐 짜장면 한 그릇 사주나 이러면은 그 갭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이 영국에 있는 아버지 아들이 다 학자인데 우리에게 정말 좋은 거는 끝없는 욕구를 좀 제한하고 한다면 여기 보면 모든 사람에게 기초제를 많이 줘라. 대신에 사치를 하는 거는 세금을 어마어마하게 매겨야 된다 이거죠. 그리고 노동시간 좀 줄이라. 너무 일하려 하지 마라. 그리고 기본소득을 조건 없이 주는 걸 생각하고 광고 너무 하지 마라. 등등의 이야기를